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숙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내 건축 분야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되신 초급자분들이나 또 셀프로 수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실리콘 무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연장, 공구죠. 공구 사용법을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힘이 들거나 안전사고나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모든 기계나 공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력이나 힘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공구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공구를 하면 이 드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릴에 관해서 핵심적인 얘기만 조금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훨씬 즐겁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어떤 목재나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할 때 못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은 보면 다 아시지만 이 못은 위에서 충격으로 두드려서 들어가게 하는 원리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나사는 이렇게 나사산이 스크류처럼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돌은 회전력으로 인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수월해졌죠. 그래서 나사산에는 또 때로는 십자고를 파놨거나 일자고를 파놓은 이런 나사들이죠. 그래서 요것을 십자 팁을 해서 십자 드라이브나 일자 드라이브를 여기에 딱 물려서 이게 이탈하지 않도록 해서 회전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돌렸다면 이게 조금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돌리려니까 조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회전력을 기계를 전동으로 이렇게 돌려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드릴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드릴을 올바르게 사용을 한다면 많은 시간적인 전략과 힘의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다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드릴을 다 압축을 시켜보면 한 3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드릴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축이라는 걸 무시를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이 속도, 스피드, 이 속도 문제, 이게 회전력이라는 거겠죠. 이 회전력.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별로 필요하진 않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 이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먼저 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 이렇게 생긴 지금 현재 유선으로 이렇게 된 드릴을 보시면 또 사람들 보고 저희 드릴을 한번 잡아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총이고 손잡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잡고 수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박을 때는 별로 그렇게 못 느낍니다만 측면이나 이렇게 경사가 지도록 이렇게 이걸 잡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무게가 이 몸통 자체에 무게를 먼저 이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스가 조금만 길어도 이걸 무게를 이겨야 되고 이 축도 지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회전력까지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 힘이 들어가면은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이 회전력과 이 축이 안 맞았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돌아줘야 정상인 건데 이 축만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됩니다. 십자 길에서 이탈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요 정도 길이만 긴 거를 박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요거 어디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다가 축도 안 맞고 힘을 과도하게 줬을 때 이게 밀려서 회전력이 과도하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피스 잡고 있는 손 때문에 이 코팅, 방코팅 장갑을 주로 쓰죠. 이런 걸 다룰 때는. 그랬을 때 이 방코팅 장갑을 정신없이 감아가지고 실제로 이 살점을 떨어내는 일이 허다히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미는 힘이 그만큼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 축이 맞지 않을 경우에 축이 맞지 않은 이유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유선 이렇게 드릴을 보시면 요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생긴 모양이 어느 회사 거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 드릴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만드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뭉치의 무게를 이렇게 이기지 말고 이렇게 바지를 하라는 거죠. 손 아구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일단 하면 그 다음에 이 뭉치의 무게를 이 손바닥 이 손바닥으로 이 뭉치의 무게를 이렇게 잡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 무게를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아쇠는 뭐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이 조정하는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 드릴이 훨씬 이 축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 문제인데요. 이 첫째로 드릴이 그렇게 내가 속도가 많이 빠르면 내 욕심은, 내 마음은 빨리 집어넣고 싶지만 저 스크류처럼 나사산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자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속도에 맞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사산이 밀쳐져서 부딪혀서 산이 부딪혀서 마찰력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 힘이라는 것을 속도라는 것을 조절을 하는 것이 드릴의 마지막 뭐 관건인데요. 끝까지 만약에 피스를 이렇게 다 박아 넣었을 때는 조절이 안 돼 있다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이게 마모를 발생시켜서 나사산이 만드는 그 골을 마모를 시키면 헐거워지고 피스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릴의 생명은 결국은 축을 맞추는 것과 이렇게 속도 조절이라는 거죠. 이 속도 조절을 해서 원하는 만큼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이 드릴 사용법이 올바른 사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서 달리 우리가 소재가 목재가 아닌 뭐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소재를 박을 때는 피스 모양이 우리가 철 길이, 스댄 길이, 뭐 길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연장이죠. 그 길이라는 기능이 우리는 뭐 킬링 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 끝 부분이 요 길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깎는다는 거죠. 깎는 기능을 하는 거죠. 요 피스 자체에 요게 깎아내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산으로 스크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깎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힘으로 회전력으로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이 나사산이 먼저 이 물체에 부딪혀서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주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특히 안전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렇게 될 때 사람이 여기 특히 관절, 테니스 엘보라든지 어깨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물론 뭐 잠깐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평생 이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은 항시 보시면 특히 우리 샤시 계통에 그런 일이 많은데 이 테니스 엘보나 어깨 부분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된 그 일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힘과 이런 걸 쓰기보다는 기계가 만들어진, 연장이 만들어진, 부속이 만들어진 원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참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과도하게 해주고 욕심내서 빨리 할 경우에 연장이 빨리 마모가 됩니다. 특히 드릴 같은 경우는 기어에 물려서 회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는 힘과 이런 게 너무 과도하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어가 빨리 마모가 돼서 드릴을
자주 교체를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이를 써서, 길이 피스를 써서 사용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얇고 흔히 쓰는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샤시 계통이나 일반적으로 이걸 빨리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빨리 받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만 습관이, 자 지금부터 이 길이라는 것이 보면은 크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팔을 누르지도 않고 여기까지를 보시면 크게 힘을 주지 않아도 회전을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접으면 지금 요 깎여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 깎아내는 거. 요렇게 지금 깎고 있구나. 내가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이 자체가 길이 역할을 해서, 깎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난 다음부터는 회전력만 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굳이 힘을 막 주니까 요 정도는 뭐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요런 이제 철 성분이나 각 파이프나 이런 걸 주로 사용할 때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또 피스를 주워서 또 해야 되는 게 시간 낭비인 줄을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빨리 박아야 돼. 또 다른 피스를 하나 가지고 또 박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려보자면 이러한 각재라도 깎아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천천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회전력은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을 지금 깎고 있습니다. 쇳가루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지금 최고로 약한 속도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만 하더라도 쇳가루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방금 삐끄러진 원인은 뭐냐면, 제가 이 자석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앞서 한 쇳가루가 지금 요 사이에 지금 침투해서 십자기를 제대로 지금 이렇게 딱 물어주질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깎이는 게 보일 겁니다. 쇳가루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힘이 크게 들지 않고 이런 금속성의 소재들도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데, 결국 뭐 결론을 다 말씀드리자면 이게 쇳가루가 많이 깎여 나왔죠. 이 피스 자체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이걸 활용하시고 이 축을 맞추시는 거에 중점을 좀 두시고, 그 다음에 힘을 굳이 누르는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누르는 힘으로 들어가면 이 나사산이 부딪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딪히는 마찰력이 계속 누적이 되면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열이 많이 발생함과 동시에 드릴의 기어가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러면 드릴을 얼마 쓰지는 못하고 또 교체를 하고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목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앞이 이렇게 뾰족한 피스를 쓰게 되는데요. 굳이 크게 시작점만 이렇게 조금 살짝 잡고 하고 나서부터는 축만 맞고 나면 이 자체 회전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들어갈 것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긴 피스가 이렇게 축이 틀어져서 뭐 삐뚤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중요한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드릴을 사용하실 때 연장이 왜 만들어졌고 사람의 노동력이나 힘을 최소화시키고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축을 맞추기 위한 거. 근데 요즘 뭐 이 충전 드릴은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이겠지만, 이 충전 드릴도 회사마다 이 각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 축을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 그 축 방향대로 내가 이 회전을 진행시켜 주겠다, 이런 생각을 뭐 가지시고 사용을 해 보시면 드릴 사용이 훨씬, 이게 연습만 되면 결국 마지막은 속도입니다. 속도 조절을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속도 조절은 얼마든지 한 5분도 안 돼서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속도 조절과 축, 그 다음에 힘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아마 이 작업하시는 게 많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